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수전 제퍼스의 자신감 수업,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이 책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죠. 수전 제퍼스는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궁극의 스킬로 베품을 이야기합니다. 베품, 남에게 주는 거예요. 왜 남에게 주어야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사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는 먼저 주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영성과 명상책에서도 남에게 주어야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이치는 같아요.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남에게 베풀지 않고 움켜쥘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나의 것이 한정되어 있다. 이걸 주면 내가 줄어든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남에게 베풀 때마다 나는 넉넉하다,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가진 두려움이 사라져갈 수밖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줄 것이 솔직히 별로 없다.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하지 않다. 마음은 있는데 정말 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돈은 후순위예요.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줄 수 있고 혹은 그냥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할머니의 짐을 계단 위로 옮겨 드릴 수도 있죠. 이것이 다 베품이고 베풀 때 우리는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저도 확실히 경험을 해보았고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분명히 맞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느 날 이 질문을 수강생들에게 던졌다. 대부분 그렇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대부분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모두 어리둥절해 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혼한 지 25년 차인 로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 내가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죠?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걸 고마워해야 해요. 그런 식이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나타난 수강생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토로했다. 어떤 사람은 숙제라서 억지로 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노력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과 부모에게도 고맙다고 말해보려고 했지만 굉장히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진심으로 베풀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고 했다. 그들 대부분은 결혼 생활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심 베푸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수강생들은 이 간단한 숙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베푸는 법을 잘 모르고 있다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우리 대부분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돈, 감사, 사랑 등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베푸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우리는 베푸는 것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 함께인 사람들 혹은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고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적어보자. 고통을 주었고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삶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적어보자. 나는 어느 날 아들에게 내가 남편과 이혼할 당시에 충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도와줄 수 없었다고 하자 아들이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저는 독립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좋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 오히려 감사했다. 그런 사고방식은 원망하며 지내는 것보다 그의 정신건강에도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교훈을 얻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보라.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들을 열거한 뒤에는 어떤 식으로 감사를 표시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전화나 편지로 감사를 전해보라.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당신이 얻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베푸는 행위는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아가는 거다. 웅크렸다가 두 팔을 쭉 뻗고 일어서는 것이다. 바로 그때 두려움에서 벗어나 힘이 솟구치는 기분을 실감할 수 있을 거다. 우리는 감사, 정보, 칭찬, 돈, 시간,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적극적으로 정보를 나눠라. 무언가를 배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배우는 것을 그저 두고 지켜보는 경향이 있다. 이제부터는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라. 직장에서는 사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나도 한때는 경쟁 상대로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도움을 준 몇몇 사람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 다시 나를 도와주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 보자. 바라지 않았을 때 큰 보상이 돌아온다. 둘째,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라.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등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다. 분노나 원망에 섞여서 칭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가까운 사이는 약점에 초점을 맞춰서 잘못을 들춰내기가 쉽다. 그러니 당연히 불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일부러라도 칭찬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셋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써라.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기도 하다. 시간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감사 편지를 쓰고 자원봉사를 하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쓸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해보라.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때 떠오르는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지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해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넷째, 돈을 베풀어라. 지금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80살쯤 되었을 때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상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상상을 한다. 나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고 있을 때보다 혼자가 된 뒤에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두려움은 계속됐다. 정말이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몇 년 전 어느 영화에서 멋진 대사를 들었다. 경제적 안정이란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 대다수의 사람이 돈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 우리에게 만약 부족함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경제적 안정이 무엇인지 아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껏 원하는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도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을까? 롤로 메이는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의존과 혼동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독립심과 비례해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렇다. 진정한 사랑은 베푸는 능력인 것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수전 제퍼스 자신감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줄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